현대 문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대략적인 기술 개념에 대해서만 이해를 시켜드리려고요. 네,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증기기관차가 나왔는데, 증기기관차를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마차 바퀴가 이렇게 말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축을 움직여갖고 지금 증기 직선 운동을 막 증기기관차 연소기관에서 이렇게 떼면은 그 열을 위해서 뒤로 이렇게 팽창을 할 수가 있어서 열을 계속 주면 그런 기차도 이제 그런 증기기관차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회전 운동으로 바꿔가지고 기계 장치를 직선 운동인데 이렇게 회전하게끔 해가지고 마차를 움직이거나 이런 부분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걸 그 자동차도 이제 오늘날에도 이거 기본적으로 다 이게 쓰고 있는데요. 전기로 지금 석탄을 하든지 나무를 떼어서 하든지 원자력으로 하든지 뭐 석유 가스로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전기로 하든지 연료 종류는 다양한데 그것들을 회전축으로 움직여주기만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회전축 움직여서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움직일 수 있다는 해서 일단은 모든 우리가 탈 것들 자동차가 기본적으로 되겠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프로펠러기 이런 게. 프로펠러기는 좀 틀린데 프로펠러기도 가능해요. 가능하긴 속도는 좀 낮을 것 같긴 한데 가능은 한데 옛날에는 배도 증기로 다녔어요. 증기 기관 이렇게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뭐 화력 뭐 이렇게 원자력이나 수력이나 이렇게 어떤 화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물을 끓여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터빈을 돌려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도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전기를 생산하느냐? 이렇게 연구자석하고 구리를 갖다가 반응을 시키면 전기가 발생한다는 거 안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연구자석 그 바깥에 있고 안에 이렇게 구리를 회전하거나 연구자석의 안쪽에 있고 구리를 회전하거나 어, 연구자석이 안쪽에 있고 연구자석을 회전시키거나 구리를 바깥에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연구자는 좀 무거우니까 구리를 회전시키는 게 더 낫죠. 연구자석 바깥에 회전. 그래서 이렇게 선풍기 같은 거, 선풍기 모든 모터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기를 흘려보냈더니 이렇게 회전해서 이게 되더라, 돌아가더라. 또는 연구자석과 구리를 반응을 했더니 전기가 생산되더라. 이걸 사실을 안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전력 생산에도 쓰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라는 것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전기라는 것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모든 어떤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TV 뭐또 조명 할 것 없이 뭐 히터기 할 것 없이 우선 이렇게 전기라는 게 등장을 해서 스마트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인터넷 통신. 그래서 현대 문명은 전기의 문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발전 방법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를 처음에는 이렇게 유선으로 보내다가 나중에 무선 통신까지 해서 통신으로 발전하고 전력 이제 충전까지도 무선으로도 할 수 있어요. 거리는 좀 짧은데 제 방식을 하시면 이렇게 좀 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선 한국전력 같은 데서도 우리나라 다른 데서도 전력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가정을 이렇게 하고 난방도 하고 보일러도 동기고 TV도 보고 다 이게 현대 문명이 전기 문명 때문에 그런데요. 전기 때문에 전기의 발견이라는 게 참 대단한 발견이죠. 네. 전기는 약간 화학적인 반응을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마찰 전기다가 탁탁탁 유도해서 두 가지가 가진 이렇게 어떤 이온 이렇게 뭐랄까 전자의 수가 틀린 것을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한쪽으로 다른 데로 전도된다는 전기가 전도된다는 걸 알았는데요. 화학적인 그래서 방법으로 해가지고 화학적인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렇게 어떤 시초가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하든지 아니면 요새는 이렇게 화학적인 뭐물 같은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금속을 넣어가지고 전기를 걸어갖고 전기를 생산하든지 수소산소를 이렇게 수출을 시켜 이렇게 생산하든지 이런 기술로도 갑니다. 물을 전기분해가지고
뭐 전기분해해가지고 하든지 뭐 이렇게 수소 생산을 할 때 석유라든지 뭐 가스 뭐 이런 것들을 석탄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소 산소 생산할 때 다 에너지가 되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는 추위에 떨거나 음식을 조리 먹기가 좀 힘듭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에너지가 이게 뭐 보통 일반적으로 나무다 그럼 나무 같은 거 태워서 하거나 석탄을 태워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했는데 그러니까 인류가 이제 땅을 파보다 보니까 아 이게 뭐지 하면서 철광석도 발견하고 또 석탄도 발견하고 각종 금속을 발견하게 되어서 산업에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 석유 같은 것을 발견해가지고 석유 같은 거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제를 하고 아 이거 석유로 한번 태워볼까 이게 타네 그러니까 야 이걸 기관차 이게 내 연소실로 해가지고 다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데 다 사용을 하자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죠. 그걸로 이제 연소실을 통해서 자동차 같은 거는 이렇게 석유 같은 걸 동원해서 회전축을 돌려갖고 바퀴로 움직이지만 아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터하고 연구자석 그러니까 연구자석하고 구리를 반응을 시켜 돌렸더니 회전했더니 전기가 생산되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에다가도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거는 이렇게 개조를 약간 해가지고 면 저감 장치도 만들어서 그거를 회전축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전기차를 만들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면만 없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시면 저기서 뭐 오토바이도 적용할 수 있고 그걸 이렇게 인버터 발전기 만들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시면 저기서 되겠습니다. 어쨌든 모터를 돌리면 이렇게 연구자석과 구리를 회전시켜 갖고 반응을 하게 하면 이게 전기를 생산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이제 모든 발전의 시작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앞으로 미래 기술인데 피레치면 탁탁해서 이렇게 구름 지역에 있는 전기를 이쪽으로 끌어 이렇게 전기 번개 잘 치는지 유도를 해서 하거나 구름 지역 가가지고 비행기에서 탁탁탁 피레치를 해서 걸어서 유도를 전기 유도를 통해서 충전할 수도 있어요. 번개 있게 전기를 떼고 있는 그것도 앞으로 미래 기술로 증명이 될 거예요. 이 전기는 열로서 오늘날의 히타기 이것도 지금 열이지 않습니까? 열로서 히타기를 코일을 가열을 하면 어떤 금속을 가열하면 열이 생긴다는 걸 알았고요. 에디슨 같은 경우는 뭐그 이전에도 전군이 있었다 그랬는데 필라멘트 거기에 딱 저항을 큰 텅스텐 같은 것을 필라멘트를 하는데 저항을 하면 거기서 열도 발생하지만 이렇게 빛이 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금속을 했다는데 자꾸 이렇게 끊어지고 막 이렇게 오래 못 가고 그러니까 텅스텐으로 요새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텅스텐에 또 홈을 파면 더 이렇게 열이 발산하거나 이전에 크롬손이나 발열산에 또 홈을 파면 열이 발산하거나 압력법 없을 것 같은데 홈을 좀 파주면은 열이 다 발산을 더 같은 전기대 발산을 하는데요. 하시면 저기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전기 대비해서 전기로 조명도 이렇게 필라멘트 지점에 어떤 특정 지점에 몇 천대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지점을 지났더니 우리가 나무 같은 거 떼잖아요.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열이 발생을 하지만 빛으로 주변을 환하잖아요. 아 이게 태양 에너지도 이렇게 태워가지고 빛이 이제 멀리 전송이 되거나 또는 전자기파라는 게 있어요. 전자기파. 빛을 연구를 하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빛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자기파 이론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무선 통신의 하나의 어떤 원리가 된 것이죠. 전자기파. 빛의 종류를 따라 막 다양해요. 이 전자기파, 마이크로웨브 파도 있고 뭐 이게 볼까요 잠깐? 네.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무선 전파를 이용해서 멀리 통신하거나 이런 전력 전송하는 방법을 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유선 전송할 때 이렇게 전기를 앞뒤로 이렇게 전기가 손실이 가니까 전기 피복이 이제 그때 나왔고요. 피복이 안에다 가두자 전기를 그래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하잖아요. 전기선 피복. 전기를 앞뒤로 신호조가 이렇게 이래가지고 전기를 보냈다가 꺼냈다 이래가지고 전기를 갖다 압력을 줘가지고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필요 없는 이렇게 전기가 누설되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게 교류예요. 에디슨은 이렇게 직류를 쭉 보냈는데 중간에 이렇게
손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력 송수신할 때나 이렇게 무선 송수신할 때,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럼 대나무 매듭꽂이 만들고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주는 것처럼 강한 전력을 걸어줘갖고 중간에 대나무 매듭꽂이 마드 구조를 만들어갖고 멀리 전송하는 유선 안에서도 전력 전송이나 무선 전파로 사용한 무선 전파를 멀리 송수신하는 구조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걸 암호통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섞어 써가지고 하나는 이파형 중 하나는 이파형 중 하나는 또는 이렇게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그러면 파일을 동영상 파일이다 또는 메시지를 이렇게 각각 유선이나 무선 둘 다 되는데 각각 다른 통신선로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조립을 하는 암호화 일련번호 조립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시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주마트는 동시에 송수시는 무선 충전 구조로도 이렇게 통신도 할 수 있지만 통신도 그렇게 동시에 송수신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는 10이고 다른 전파가 하나는 100이고 이렇게 10, 20이고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100이고 하나는 1000이고 하나는 1단이고 이렇게 해서 진법수로 전개할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아니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같은 전파라도 그렇게 진법수로 전개해서 각각 신호를 나중에 조립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력도 동시에 송수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유선 충전할 때 이렇게 플러그 꼽는데 2군데인데 5군데인데 그 배터리 다 달려 있다. 그러면 그 플러그 갖고 와서 곧바로 이렇게 충전하거나 이런데 모듈 단위로 안에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각각 이렇게 신호 이렇게 전기선을 연결해서 곧바로 빨리 충전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면 이게 되는데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는 반도체뿐만 배터리에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직렬은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 창고 이렇게 전기 창고 타면은 그 다음에 또 하고 이건데 이거를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작은 단위로 쪼개서 동시에 이렇게 충전하는 거하고 직렬로 이렇게 한꺼번에 차근차근 전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 반도체에서도 이건 기본 원리입니다. 기본은 직렬은 보통 이렇게 문장이다 그러면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 건데 아니면 미친 사람이죠. 정신이 사는. 근데 그 병렬은 이렇게 작은 조각단에 1000개, 10,000개 쪼개서 동시에 읽어드리고 동시에 저장하고 동시에 불러드리고 하는 기술이. 그래서 이건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는 반도체 통신을 하시면 제 기술 무선 통신도 그다음에 이런 반도체 CPU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GPU라든지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한다. 또는 뭐 반도체 같은 데는 이제 신호선을 전극을 갖다 PM 반도체 2개잖아요. 여러 개를 넣는 기술. 그 중에 두꺼운 놈도 존재한다. 초고속 통신을 위해서 두꺼운 2m 베이스 콜렉터 이렇게 있다. 두꺼운 통신선을 넣어가 똑같잖아요. 평판이잖아요. 두껍게 차려가지고 고속 통신에 사용하거나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구리선이다 그러면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 선택적으로 전기가 이제 얇은 놈 그거밖에 못 들으니까 어느 부식 약하게 줄 수도 있고 전기를 강하게 줄 수도 있고 해서 빛의 밝기는 강중약으로 가스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선 통신을 할 때도 이제 지금 잠깐 전자기파의 종류를 볼게요. 이게 태양빛이라는데 이게 분석을 하니까 얘가 감마선도 주파수 파장을 따라 빛이 하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종류가 이게 오더라. 그래서 저도 이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동시에 송수시연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호출만 하면 동시에 송수시연할 수 있다는 게 여기 이제 이론에 기초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 싸가지고 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기술에 기초하게 되는데 머스크의 유성통신에서도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 쏘는 방식에서 서로 인력작용을 해서 멀리 보낼 수 있다. 송수신 거리가 이렇게 신호 간섭만 없게끔만 하시면 돼요. 같은 그래서 신호도 뚜렷하다. 레이저파를 보통 얘기했었는데 레이저파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됩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A사에다 만들어 가지고 지상 병력을 태우는 이런 기술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물에다가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
서로 다른 편의 마이크로웨이브도 이렇게 전에 여러 종류니까 이것을 물에다 회전 방식으로 돌려서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은 수소산소 추출하는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회전으로 이렇게 돌려줬을 때 뭐 빙체다 그러면 여기서 압축 공기를 뜨거운 것을 가열한 것을 내뿜고 씨앗을 만들어 가지고 돌려주면 이렇게 주변 공기가 끌어들여지는 현상으로 토네이도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리층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는 전기를 없애고 한쪽 지역은 한 개는 전기를 많이 줘고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 그랬죠 전리층이. 그래서 하나는 빛이 없게 하고 하나는 빛이 있게 해서 추운 지역을 만들거나 날씨를 조절할 수 있다. 이건 나중에 증명이 될 거예요. 약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과학기술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냐 했지만 그 당신이 과학기술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태양빛이 흐린 날에는 이것을 빛을 몰라도 이렇게 제대로 안 해서 안 되죠. 그러나 태양빛이 쨍쨍한 날에는 이것을 빛을 모아서 태울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운 지역과 추운 지역을 만들 수 있답니다. 빛이 이제 많냐 적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름 더운 날에 전등 키면 덥잖아요. 빛이 많으면 덥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전 자전을 하니까 빛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와가지고 춥고 여름에는 빛이 이렇게 우리 바로 머리 밑으로 위에서 찌게 되거나 빛이 강렬하게 도달하면 되게 덥고 그렇습니다. 네네. 이걸 이해하셔야죠. 지구에도 빛을 많이 받는 지역은 뜨겁고 빛을 적게 받는 지역은 이렇게 춥습니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기파는 이게 빛이 파동을 갖고 있구나. 파동을 갖고 있어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무선 통신도 이루어지고 무선 전력 송수신도 이루어지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TV도 공중파로 이렇게 받으러 라디오 통신 이제 이게 이제 이걸로 가지고 통신도 하고 전파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스마트폰도 또 줄 없잖아요. 근데 또 통신을 하는 이게 전파 때문입니다. 전자기파는 주파수 파장에 따라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웨이브, 초고주파, 극초단파 이렇게 종류별로 이런 것들로 각 전파가 틀리다. 주파수가 높은 감마선은 낮은 전파선으로 분류되는데 서로 각기 다른 에너지와 파장을 가지며 살균, 통신, 영상기술 등 다양한 분야 활용이 됩니다. 이게 볼 때는 진법수로 보내는데 진법수로 이게 통신, 유선 통신은 무선 통신은 디지털 신호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이렇게 전환을 할 때 01로 보통 합니다. 진법수로. 뭐 16번 주도 이건 이진법이라고 하는데 16번 이렇게 8진법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01로 보내갖고 신호를 그걸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다 01, 01 이렇게 해갖고 쭉 해갖고 그냥 구글 한번 쳐보세요. 도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게 컴퓨터의 발달과 이게 진법수의 발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견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는 모르스 신호를 이렇게 띠띠띠띠 무선 전신으로 보냈는데요. 이 신호를 길게 짧게 해가지고 무선 전신으로 보내가지고 그래서 서로 간의 약속을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이게 빚을 한 번 갚아. 야, 밥 먹었냐? 일단 놀러와. 세 번 갚아기면 돈 좀 빌려줘. 뭐 약속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신호에 전기 신호가 됐든 음성 신호, 신호가 됐든 약속을 해서 그걸 통신에 이용하는 방법을 한 거예요. 봉화대를 잘 생각하세요. 봉화대를 네네. 불 풀어가지고 봉화에서 신호를 멀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진법을 따라서 컴퓨터 이중법을 따라서 요새는 유선이든 무선이든 다 보내는데요. 그래서 컴퓨터 신호도 이렇게 진법수에 따라서 기초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해가지고 이게 이거는 뭐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음성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그렇게 해서 보낸답니다. 네네. 가르쳐 주니까 쉽죠. 뭐든지 가르쳐 주는 쉽습니다. 제가 과학기술도 제가 굉장히 8년, 9년 굉장히 오래 연구를 했는데 그것은 일반 과학기술보다 심혈을 많이 기울였는데 가르쳐 주니까 쉽죠. 네. 인류가 오랫동안 몰랐을 텐데 가르쳐 주니까 정답 베껴 쓰시니까 이렇게 100점 천재같죠 자기가. 제가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연구를 많이 했고 그전에는 몰랐답니다. 함부로 책을 쓰지 마세요. 각종 기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학 기술에 대해서도 기껏 제가 연구를 했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홀라당 가져가시면 이게 안 됩니다. 지적재산권은 민형사로 갖고 있고요.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약도 있고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기껏 연구를 해갖고 농사를 지었는데 홀라당 가져가시면 또 수확물을 안 돼요. 그다음에 감마선은 전자기파의 종류가 틀린데 각각 가장 높은 에너지와 진동수, 가장 짧은 파장, 의료 영상이나 원자력 분야에 쓰이고 X선은 감마선보다 에너지가 낮고 투과력이 강해서 인체 내부 촬영, 의료 보안에 이용됩니다. 평범 엑스레이 촬영하시잖아요. 자외선은 살균, 소독, 유조, 집회, 감별에 사용돼 피부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자외선 살균기 있잖아요. 그래서 가시광선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으로 빨간색에서 보라색, 긴 파장, 이렇게 낮은 에너지 안으로 침투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보라색, 짧은 파장, 높은 에너지 이렇게 해서 높은 에너지 튕기기가 쉽습니다. 튕기기가 쉽습니다. 보라색 이런 게 색을 따라서도 서로 다른 파장이 다른 전자기파를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무선 통신을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빨간색은 1이고 파란색은 10이고 검은색은 100이고 이런 식으로도 진법수로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외선, 열을 가진 물체에서 발생을 하며 결과음질 카메라, 리모컨, 난방 등에 쓰입니다. 마이크로파, 물 분자를 진동시켜 전자레인지 아시죠? 열을 내는 원리로 전자레인지, 무선통신 등에 활용됩니다. 전파, 가장 낮은 주파수와 가장 긴 파장으로 라디오, TV, 이동통신, 무선통신 전반에 걸쳐 쓰입니다.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이걸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게 파동이더라. 빛도 파동이고 그래서 빛을 분석을 하니까 여러 종류가 있고 그것이 파동을 이루고 있다는 걸 알게. 이게 이제 전자기파 이론인데요. 음파도 파동이에요. 음파도 파동이고 공간을 진동을 시켜가지고 물결 딱 이렇게 물에다가 돌아놨더니 파동을 일으면서 이렇게 물결이 가잖아요. 이게 파동이에요. 물결에 물결을 밀어내거나 이런 것도 파동으로 밀어 빛도 물결에 물결을 밀어내서 파동을 이루면서 가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파를 보낼 때 이렇게 대남 매듭고 좀 하되 전력 송수신할 때도 그런 한정 같은 데 하지 마세요. 송수신할 때 딱 이렇게 전력 보냈잖아요. 그럼 다른 전력을 강하게 전력을 줘가지고 강한 전력을 보내가지고 밀어주는 형식으로 뒷물결 안면체면서 대남 매듭고가 돼가지고 멀리 송수신할 수 있다. 통신으로도 쓰고 전력을 멀리 보내는데도 사용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원리를 이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공부를 하시면 매일마다 5분씩 공부하시면 복합 지식, 융복합 식이 생겨서 다양한 많은 기술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도 공부는 많이 안 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실에다가 종이컵 해가지고 하면 그게 종이컵을 통해 전달을 그게 이제 진동인데요. 진동이 있고 파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를 따라서 진동수가 틀리고 진동수가 종류가 많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의 하나의 원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기기에 있어서는 이렇게 어떤 열을 이용해 가지고 자동차처럼 바퀴를 움직이거나 또는 이렇게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프로펠러를 돌리거나 믹서기 돌리거나 그래서 전기하고 열 연소기관 이것이 오늘날은 대표를 다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기기에 있어서 움직이는 것은 자동차 전기로도 이제 이렇게 열차를 움직일 수 있고요. 전기 자동차 이제 거기 자동차 바퀴를 돌리면 그거 전기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모터 그 장난감 모터도 있잖아요. 장난감 모터 돌려갖고 이렇게 하면 지가 장난감도 이렇게 전기로 움직여가지고 바퀴를 돌릴 수 있어요. 바퀴를 돌리는 놈이 전기기관차처럼 전기가 될 수도 있고 직선운동, 회전운동 바꿔가지고 할 수도 있고 석유가 됐든 원자력이 됐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가스가 됐든. 그래서 요새는 석유로 움직이는 자동차, 가스로 움직이는 전기로 자동차 이렇게 있답니다.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풍력, 태양력 이렇게 모터 이렇게 구리하고 이렇게 용구자석을 이렇게 반응을 시키니까 회전을 시키니까 전기가 나오더라. 이걸 안 건져. 그래가지고 풍력 발전도 되고 태양 에너지를 갖다 끌어들였더니 이게 전기가 발생한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전기를 빛으로, 빛으로 전기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빛을 전기를 딱 주면 필라멘트 거치면 빛이 환하게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빛을 전기로 바꿀 빛을 전기로 빛을 전기로 빛을 바꿀 수 있네. 이 두 가지를 안 거죠, 기술을. 그래가지고 조명에도 사용하고 그래서 태양에너지처럼 그럼 빛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것을 전력 생산하는 태양 전지로도 만들어진 것이 된 것이죠. 태양 전지판을 만들어 가지고 저 방식은 이렇게 테슬라의 전기요도처럼 타타타타 걸어 가지고 이렇게 금속, 특히 금속에 좋다. 구리 금속이라든지 반응하는 뭐 중기선 우리가 움직일 때 제일 좋은 놈이 구리거든요. 다른 것도 돼요. 알루미늄도 되고 그런데 제일 해보니까 제일 난 놈이 구리더라. 그래서 우리 구리 통신이 이렇게 많이 쓰이죠. 통신선으로도 보통 동축 케이블에 컴퓨터 통신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전기선으로 보내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전기의 발전이 오늘날의 통신도 하고 무선 통신도 할 수 있고 전기를 이게 공간에 확산을 시키니까 전기를 공간에 방사시켜 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다 이게 무선 통신이 된 거죠. 여기다 신호를 진법수를 따라서 개발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이게 된 거죠. 오랫동안 시간이 누적되니까 점점 기술이 발전하면 그게 이제 무선 전파가 되는 거. 전기를 공중에 쏘니까 이게 그렇죠. 쏘는 송출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의 단위가 틀리고 전력을 단위를 이제 그게 이제 물론 무선 전파, 무선 충전의 원리가 되는 무선 전파 충전의 원리가 되는 거고 라디오 같은 뭐 이렇게 TV 같은 무선으로 옛날에 들었죠. 지금도 스마트폰은 무선으로 하시고 이동도 워키토키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TV 리모컨 같은 거는 적외선을 딱 발생을 시켜가지고 신호를 인식을 해갖고 그럼 이게 적외선 보니까 적외선도 이게 전파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TV가 인식을 해서 다 이렇게 신호를 따라서 약속된 신호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통신의 원리이면서도 무선 충전의 원리가 된다. 전기의 등장과 스마트폰의 등장, 그다음에 TV 등장, 라디오 등장 이런 것이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게 이게 어떤 여러분들이 탈 것, 자동차가 됐든 오토바이 됐든 이런 것들 내연기관 연료가 뭐가 됐든 오늘날에는 속이에요. 전기로도 전기 오토바이도 나오고 그러죠. 전기 자동차, 전기 자전거도 나오고 전기로 돌려도 되는구나 해준 주 이런 탈 것 우리가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전기 기관차도 있어요. 옛날에는 전기 기관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탄으로도 할 수 있고 나무 띄워서도 할 수 있고 그랬어요. 그걸 열을 발생을 해가지고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서 회전축을 돌린 거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나온 제품들은 이렇게 약간 조악했지만 지금은 이게 그 유행이 썼죠. 이전에 마차였으니까. 처음에 나온 제품은 조금 이렇게 좀 지금 현대의 차에 비해서 너무 떨어졌지만 전기로 움직이는 자동차도 있었으니까요. 전기로 움직이는 기관차도 있었고 나무로 때울 수도 있고 석탄으로 때울 수도 있고 지금으로 봐서는 좀 이렇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기술이 이제 점점 다른 사람들처럼 기술이 발달이 있어.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오늘날 이렇게 저도 이제 앞으로 자동차는 컴퓨터가 될 텐데 그래서 자동차용 반도체를 또 개발하고 그렇습니다. 무선으로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가 나왔어요. 컴퓨터가 진법수를 따라서 컴퓨터는 옛날에 컴퓨터는 엄청 컸는데 요새는 작아졌죠. 기술의 발달로서 트랜지스터도 엄청 작아지고 컴퓨터도 작아지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기술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 다 축적되니까 여러 사람의 참여를 세대를 걸쳐서 많은 사람이 차니까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지금 현대사에서는 엄청나게 기술이 축적되니까 더 엄청나게 발전할 것 같은데요. 컴퓨터의 등장과 모든 통신, 인터넷망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이게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 처음에는 계산기였겠죠. 계산기를 해가지고 하니까 계산기를 툭툭툭 두드려가지고 하거나 우리가 그리고 계산기 현관문 디지털기도 툭툭툭 두드리면 번호를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열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그것도 기기의 등장이 문명 기기의 등장이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그것이 현대 기술의 발달로 작아진 거죠. 반도체 신호를 주는 거 리모컨도 이렇게 다 들어가 TV 안에도 전자기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주는 이렇게 반도체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컴퓨터가 만들어져. 그럼 우리 학교를 다 이어보자. 그러면 이렇게 군부대에서 이렇게 몇 대를 갖다 선을 이용해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전 세계로 묶어가지고 오늘날에 이렇게
그 유선 기반 인터넷이라는 게 형성돼. 그래서 유튜브를 미국에서 이렇게 송출을 하더라도 전 세계 이런 해저 케이블망 받아서 케이블망을 통해서 하거나 위성을 통해서 송수신해 갖고 머스크가 위성 그래서 인터넷 제공하려고 그러잖아요. 통신 방송도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유선이 있고 무선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묶은 것이 인터넷이에요. 그래서 현대 문명과 전기 이런 것은 필수 떨어졌어요. 전기의 발견 이것 자체가 이제 화학적으로 전기를 만들거나 연구 자석과 구리를 반응을 시켜서 회전시켜서 만들거나 뭐 다양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열 에너지 증기로 할 수도 있고 태워가지고 따뜻하게 할 수도 있고 태양 같은 것이 이렇게 열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빛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열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조명 같은 데도 있어요. 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 보내지는 데는 모닥불 같은 데서 주변에 있으면 따뜻해지면 좀 더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럼 빛의 형태로 보내게 되면 거기다가 빛을 멀리 전송할 수 있는데 이게 태양 에너지가 가까운 데 있는 모든 걸 태우지만 그런 형태로는 얼마 못 가니까 효율적으로 축약을 해가지고 압축을 해가 빛의 형태로 이제 보내게 되면은 멀리 각 별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빛은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도가 거기다가 전자기파라는 형태로 보내가지고 열 에너지가 이쪽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전자기파의 등장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일종의 에너지 연구를 오늘날 그래서 열 같은 거를 자전거 바퀴 있잖아요. 자전거 바퀴를 북한 같은 막 돌려가지고 전기를 생산하고 그래요. 사람 힘으로 돌리거나 돌려갖고 뭐 물의 힘으로 돌리거나 물의 힘으로 돌리고 석탄의 힘으로 돌리거나 돌려가지고 전기를 물론 자전거 바퀴를 돌리지는 않습니다. 돌려갖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원자력으로 하죠. 원자력 단지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도 있고 석탄, 석유, 가스 발전소도 있고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풍력으로 돌리니까 이게 전기 생산되는 이게 이제 다 연구 자석과 구리를 반응을 시키니까 회전을 시키니까 전기 생산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TV 모든 것은 사실 전기 때문에 생긴 거고요. 전기 때 열로서도 열을 태워서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열로 태워서 그것을 자동차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뭐 전기기관차 이런 것들. 그래서 하늘에서도 여전히 있던 이렇게 연료를 태워서 석유로 태워서 항공기가 다니고 그래요. 이게 연소기관의 제트 엔진에 바람 이렇게 터빈을 빨아들여 가지고 전투기 같은 게 이렇게 엔진 이렇게 연소실이 8개 있어가지고 확 뒤로 내보면서 추력만 세면 이것이 되는구나라는. 그래서 비행기가 뜨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공간에 이렇게 대기가 있는데요. 공간에 이렇게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GM 뉴욕카를 밀어주면 쉽게 가는 거 있어요. 그럼 밀어주는 애가 지금 이렇게 연료를 태워서 밀어주게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처음에 라이팅은 이제 그것이 좀 초기 개발품은 좀 그래 좀 점점 발달로 인해서 연료를 태워가지고 항공기를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방법을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연료를 태워서 자동차를 타다, 배를 움직이다, 또는 항공기를 움직이다. 하늘을 날 수 없을까? 그런 연료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래서 항공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 중에 이렇게 뚫잖아요. 그럼 밑에 이제 공기가 이렇게 밀려납니다. 밀려나는데 빠르게 통과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저항 없이 빠르게 움직이게 되죠. 빠르게 움직이게 되고 동시에 거기가 이제 마찰 부분이 생기겠죠. 빠르게 느리게 움직이면은 보다 더 연료가 많이 들고 빠르게 움직이면 연료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속 에너지가 있어갖고 연료가 좀 적게 들어요. 그래서 밑을 갖다가 이렇게 파고들면 공기가 밀려날 거 아니에요. 밑에서 올라오는 공기와 여기 부딪혀가 막을 형성해서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시에 밀어주는 힘, 이렇게 뭐 스케이트 같은 것을 보면은 이렇게 미끄러지잖아요. 미끄러지는데 사람의 힘으로 밀어주니까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밀어주든지 아니면 연료, 석유라든지 태워서 움직이든지 이렇게 프로펠러로 밀어주든지 밀어주면 이렇게 프로펠러로 움직여주면 뜨기도 하고 그냥 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답니다. 네네.
빠르게 움직이면 보다 많은 공기가 밀려나시, 그렇죠. 보다 많은 공기가 밀려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물 같은데 보세요. 물 같은 거를 밀어보면 알게 될 텐데, 예,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보다 많은, 그러니까 뭐 태풍이 일어날 때 물을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적게 태풍이 일어나면 잔바람, 그럼 산들바람이 일때 물을 맑게 많이 움직여. 아니죠. 물이나 공기 같은 것을 에너지가 높으면 많이 움직이고 적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빠르게 움직이면 많은 공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 공간을 뚫고 가야 되니까 공기가 밀려나는 거죠. 예, 그럼 막이 형성돼 갖고 이렇게, 그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을 이제, 그래서 우라늄으로 제가 이렇게 우라늄 가루를 갖고 다니다가 액상으로 만든 가스로 만들어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다 된다. 그래서 비행체 석유하고 이렇게 공존할 수도 있고 수소, 가스, 산소를 섞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우주 항공 시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 미사일 같은 데도 우주선 쏠 때도 보면 고체 에너지가 있고요, 고체 연료가 있고 액체 연료가 있는데, 액체 에너지가 석유 같은 거 액체 에너지 고체로 해가지고 산화제까지, 산화제라는 건 산소 공급, 산소 공급용 이런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체 연료는 좀 멀리 가고, 이렇게 그래서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를 같이 반응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체 연료, 액체 연료를 둘 다 반응시켜서 둘을 섞어주는 이런 방식의 이게 로켓이라든지 미사일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체 연료와 액체 에너지를 두 개를 쓰면 더 효과적이다.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연소 기간을 틀리게 만들어 주시도 제 기술이다라는. 미사일 같은 데도 제가 연료가 틀리는 것을 현무포다 그러면 이제 파이브다 그러면 현무포다 그러면 추가로 이렇게 연료가 틀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연료가 틀리더라도 추가적인 추력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그걸 하면 한 15 정도는 될 거다. 20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뭐 유인 비행체는 영공에 접근도 못할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영공에 접근도 못할 거다. 그 얘기를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아이디어. 현무포를 무인 비행체로 만들어 가지고 기관총 기계 나가게 요격을 하는 방법과 EMP 폭탄을 다는 방법, 폭탄을 달아주는 방법, 부딪히는 방법, 이런 걸 통해서 요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현대 문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에 마차 타고 다녔어요. 네네. 바퀴의 등장. 바퀴의 등장이 없었으면 마차도 짐을 끌거나 사람을 끌지 못했겠죠. 네네. 옛날엔 사람이 인력거로 이렇게 사람 들고 사람을 움직였답니다. 네. 결국 사람의 아이디어가 계속 세월에 걸쳐서 축적이 되다 보니까 현대 문명, 날이 갈수록 현대 문명은 더 엄청나게 비약적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상상도 과학 기술을 모르는 사람은 현대 문명에 대해서 좀 무슨 기술을 얘기하면 자기 생각에는 그것은 당신이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무식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렇게 과학기술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저런 지식을 알게 돼가지고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거니까요. 저도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다 알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태어나서 부모 도움 받고 이렇게 알바하고 해가지고 부모 도움 없이 혼자 큰 것도 아니고 가정한테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걸 다 알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준 지식을 따라. 요새는 인터넷이 있어서 지식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을 한번 쳐보시라고, 구글 같은 거 보고.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학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지식도 구글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책보다는 여기 책보다는 구글이 나은 것 같아요. 백과사전 같다 그러나? 네, 그래서 조금씩 5분, 10분 조금씩 공부하고 있어요. 많이 공부하면 힘드니까 시험 보듯이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나오고 나서 진짜 혼자서 공부를 했네. 학교에서는 시험 보느라고 정신없네. 지금 사회 나가서는 아무런 쓸데가 없네. 학교 공부가 바로 배웠는지 모르겠어. 학원 같은 게 채워서 짧은 시간에 교육을 시킬 수 있구나. 심지어는 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게 약간 지식이 이제 좀 많이 알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뛰어난 건 아니에요. 공부도 못하고. 그렇지만 제가 갖고 있는 지식 내에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도 과학기술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사람은 없다. 그러시면 이제 일본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념 차원이라도 알아놓으면 전 세계 사회 돌아가는 것, 전 세계 어떻게 돌아가는 걸 이해하고 자신이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